현재 시장은 전쟁과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가 됐지만 이미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거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금 구간이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다.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다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월요일 영상에서는 우리 크롱님들께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직접적으로 이 코인 이름을 언급한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코인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가볍게 한번 같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롱님들 평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성수에서 열리는 CIS 2026 행사 연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 강의 일정은 12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인데요. 저 외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유튜브 인플루언서 분들과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투자 관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참석에 대한 문의 요청이 많으셔가지고요. 주최 측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무료 티켓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이 리서치 총괄입니다. 잭 팬들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틈틈이 이 시장의 상황들을 갖다가 짧은 투자 레터 형식으로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중에서 우리 크롱님들께 한번 공유를 드리면은 굉장히 유용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은 투자 관점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DAT라고 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재무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매집하는 주체들, 이 기업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은 점진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마인을 중심으로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솔라나는 조금 더 심한데요.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이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작년 말까지는 DAT 전략을 좀 강하게 추진을 했다가 지금은 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 DAT 전략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를 하면서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로 자본 구조를 최적화하면서 기존에는 전환사채를 중심으로 해서 매집 전략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우선주와 그리고 달러 유동성 확보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달 자금을 단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비트마인이 스테이킹 물량이 전체 보유량의 거의 66%, 70% 달하고 있는데 수익 창출 구조를 디파이 영역까지 확장을 하면서 더 효율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모델을 다각화해서 단순하게 코인을 보유한 기업을 넘어서 미디어, 그리고 자산 운용, AI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서 구조적인 생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DAT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런 기업들의 강제 매도도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전반적인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주체들이 시장의 구조적인 매수 주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에 의해서 앞으로 강한 상승이 일어나지는 못하더라도 하방을 막아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DAT 전략이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는 시장의 또 하나의 큰 공포의 대상 중에 하나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우리 크롱님들과 나눠볼 텐데요. 자, 이 양자 컴퓨팅 다들 두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팅이 이 블록체인을 무너뜨리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더 소요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양자 컴퓨팅이 정말 상용화됐을 때는 기존의 금융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양자저항 암호화가 활발히 도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어서 우리 시장이 뭔가 두려워할 만큼의 요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1990년대 중반에 이 MIT의 피터 쇼어라고 하는 수학자가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 양자 알고리즘인 쇼어 알고리즘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재 암호화폐 기반, 암호 기반 시스템을 빠르게 해독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윌로우라고 하는 이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 시기가 우리 예상보다 빠를 수 있겠다라는 공포감, 이 두려움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글 퀀텀 AI와 그리고 이더리움 재단의 연구원들이 같이 공개한 보고서에 살펴보면은 이 시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즉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논리 큐비트 요구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수준으로도 해킹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양자 컴퓨팅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암호화가 완성이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포스트 양자 암호화 기술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솔라나라든지 XRP 레저에서는 관련 기술을 또 실험적으로 도입하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인마다 리스크의 수준이 다르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UTXO 기반 구조인지, 계정 기반인지, 혹은 작업 증명인지, 지분 증명인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취약성의 형태와 대응 방식은 다 다르다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리스크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추정 보유량인 100만 BTC를 포함해서 초기 P2PK 주소에 묶인 170만 비트코인의 처리 방안을 두고서 어떤 식으로 커뮤니티가 합의할 것인지, 커뮤니티의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접근 불가능한 지갑의 코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즉 소각, 유지 혹은 제한적 해제 같은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결국은 이런 합의들은 커뮤니티 차원에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공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걱정할 만한 요인들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현재로서는 양자 컴퓨터가 퍼블릭 블록체인에 이 보안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 양자 컴퓨팅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오늘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사실 앞서 DAT와 이 양자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부터 이야기들에 우리 크롱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알트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알트코인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코인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금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시장은 전쟁과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거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전통 금융시장보다도 더 암호화폐가 잘 견뎌내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즉, 이미 충분하게 가격 조정을 거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조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지금 구간이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알트코인들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중요한 지지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것들이 표에서 확인이 되죠. 그런 가운데서 현재 알트코인 바스켓 자체가 고점 대비 60% 가까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알트코인 상승 사이클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면 어떤 코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살펴봤을 때, 단순히 테마성 코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자금 유입이 돼가지고 장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 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 수이, 아발란체, 그리고 체인링크 요 5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기반의 수익 구조와 기관 접근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 솔라나 역시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온체인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실사용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체인링크는 오라클 및 데이터 인프라 영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수요와 아발란체도 각각 고성능 레이어 1과 서브넷 기반 확장성을 통해서 각각의 차별화된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그 이전 보고서를 통해서는 또 레이어 1이 탈중앙화된 금융 인프라로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맥락과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시기일 수 있지만 핵심 인프라 자산에 주목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시장은 확신의 상승 구간이라기보다는 저점 근처에서 기회를 모아나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격이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을 거친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알트코인들을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크롱님들께 심도 깊은 분석과 더불어서 시장의 중요한 알트코인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코인을 주목해야 되는지 틈틈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